우리는 어릴 때부터 꿈과 원대한 목표를 세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를 위한 실천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 교육이 틀렸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공학, 자기계발서 등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라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실천이 안 될까요? 꿈이나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훨씬 민감합니다. 왜일까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신호를 재빠르게 알아채야 무리에서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화해 왔고 손실에 훨씬 민감한 것은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의 내 모습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과제를 계속 미루다가 제출 몇 시간 전에는 엄청난 집중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제를 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10년 뒤의 부자 되기라는 목표가 집중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You're asked to outline the place you'd like to end up, which is your desired future, and also the place that you could end up if you let everything fall apart, is so that your anxiety chases you and your approach systems pull you forward. You're maximally motivated then.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이 없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사실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지루하고 어렵고 귀찮으니까요. 그렇게 외면하면 비법과 기분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가슴 뛰는 성공학, 동기부여 영상에 홀려 원대한 목표 세우기, 성공 다이어리 쓰기, 자기암시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길을 외면하지 않고 자꾸 가는 버릇을 들이면 나중에는 시작할 때 힘과 용기가 덜 듭니다. 관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는 감성적인 비유가 아니고 도파민 체계가 돌아오고 신경회로가 회복되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 포르노에서 말하는 것처럼 뇌를 몇 년 만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약간 개선이 되는 정도입니다. 현실은 냉담하고 절대 마법 같지 않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의 두 번째 문제점은 조급함, 간절함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그의 저서에서 지나친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목표가 매년 수익률 100% 달성하기라면 지루한 우량주 따위는 도저히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급하게 되므로 얼른 급등주 테마주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게 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실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대한 목표는 조급함을 가지게 되고 자꾸 성공 비법을 찾게 됩니다. 30대 안에 100억 부자 돼야 하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그것과 떨어진 거리만큼 간절함을 유발하는데 이 간절함은 사기를 당하는 심리의 근간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게 속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원대한 목표는 정신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성공학에서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심상화를 하라고 하지만 이는 멍청한 생각입니다. 과학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비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목표를 시각화해두면 매일 그것과 지금 현실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대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SNS에서 뭔가를 보고 세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인스타에서 나의 우상을 1시간 동안 보고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어떤가요? 의욕이 넘치고 몰입이 잘 되나요?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 우상을 자주 보고 그러면 정신건강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원대한 목표가 주는 동기부여에 의존한다면 기분 나쁜 일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어떻게 되나요? 현실의 나를 무시라도 당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10년 뒤에 재벌이니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즐겁게 넘길 수 있나요? 하던 실천 다 그만둬버리고 치킨에 넷플릭스에 빠져버린다는 걸 아실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극대화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5년 뒤에 10억 모으기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10억을 못 모았습니다. 5년간의 내 인생은 뭔가요? 대실패의 기록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든지 말든지 어쨌거나 내 인생은 실패로 기록됩니다. 내가 적어두었으니까요. 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제가 그게 진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 꿈을 못 이루었을 때 자기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해요. 좌절감이 말도 못하죠. 근데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한시적으로 내 앞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거기서 좌절된다고 해도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오래도록 달려온 목표가 좌절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데 불필요한 리스크를 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변수가 몰아치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몇 살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어리석은 계획과 목표는 아주 취약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획이 틀어지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습관화된 실천을 지키는 것이 더 강한 것입니다. 만약 허영심 때문에 남들이 보기 좋은 목표를 설정한다면 더 심각한 심리 상태입니다. 대중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대다수의 대중과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단기적인 긍정적 목표가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의 내 모습도 반드시 함께 설정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원대한 목표가 지속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준다고 배워왔지만 동기부여는 사실 거의 필요 없는 것이고 잦은 성취의 경험이 오히려 의욕을 높여줍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작은 성취를 해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또 다른 성취를 하기 위해 걸어가고 의욕적으로 지내지만 방구석에서 원대한 목표를 꿈꾸는 사람들은 비법을 찾으며 시간 낭비를 하고 삽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비단 경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대한 목표는 작은 성취를 해나가는 여정의 끝에 뒤를 돌아보면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정신적 성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온갖 변수의 바다에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성취를 이뤄가면서 도파민 체계가 정상이고 매일 실천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면 원대한 목표에 그래도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노력을 더하기 힘든 것이 진실입니다. 노력, 의지 이런 걸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비장하고 가슴 뛰고 멋지게 실천하고 이런 걸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다 남들이 보았을 때, 특히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의 과정을 포장하는 말입니다. 당사자는 별 생각 없이 했을 뿐인데요. 그럼 그 매일 별 생각 없이 하는 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정보가 적게 들어오고 도파민 베이스라인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관성에 의해서 할 때입니다. 즉 습관일 때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설레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은 그냥 마음을 고쳐먹는 게 아니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상되는 비판은 왜 실패할 생각을 하냐?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방구석에서 아무 도전도 안 해본 사람이 성공학 강사들만 보고 주로 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아무 실패도 안 해본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많은 일을 해봤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크고 작은 실패로 가득 차고 좌절스러운 순간이 많고 자존심 상하고 슬픈 일이 많은지 알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원대한 목표를 통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30살에 10억 모으기 실패했습니다. 그럼 내 30대는 실패인가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요? 거기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누가 더 잘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대한 목표에 가슴 절절하던 사람일까요?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얕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목표가 높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1등을 목표로 해야 10등을 할 수 있고 어쩌고 하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잦은 성취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의욕 향상에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냉소적으로 세상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더 실천하기 유리한 것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원대한 목표가 지금 당장은 기분도 더 좋고 더 의욕적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일시적인 도파민 급등이 내일은 모레는 더 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하루하루를 더 대충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비판은 원대한 목표 세우고 잘 실천해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도 도파민이 별로 급등하지 않는 유형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 베이스라인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도파민 급등해서 베이스라인에 악영향을 줬더라도 가만히 있던 B라는 사람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그걸 알았다는 것은 원대한 목표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했거나 SNS에 올렸을 것인데 잘 실천해 나가는 걸 정확히 확인해 봤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비열한 장사를 판별하는 여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원대한 목표를 자랑하는 SNS라는 이름이 동굴에서 나오셔서 그들을 관조하시고 어려운 길을 위한 한 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변수라는 파도가 치는 웅장한 바다에서 인간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길 바란다는 것은 최고의 오만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이 항해를 사실은 가장 보람차게 사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성취의 점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꿈과 목표에 속지 않고 진짜 실천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받아보세요.